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8월 12일 HSK 6급 적중특강 독해 파트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먼저 독해 1부분부터 볼 건데요. 사실 우리 독해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독해 1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독해 1부분 풀면서 절대 우리 많이 실수하는 거는 정말 쉽지만 신경을 안 써서 그냥 틀릴 때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를 이번 시간 두 문제 정리해 봤거든요. 두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출제 유형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구조 오류. 두 번째는 어휘 사용 오류, 품사, 요예 등등이 나오고요. 세 번째, 접속사 오류, 네 번째는 논리 의미 오류 등등이 나올 거예요. 사실 우리 독해 일부분은 원어민한테 줘도 사실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기본적 문장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회화가 통하면 되니까. 아니면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문장 구조에 맞게끔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독해 일부분 고득점 포인트인데요. 먼저 주, 술, 목 어때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두 번째는 떠 세 개 있는데요. 이 떠는 앞뒤 어떤 표현 나오고 품사에 따라서 떠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호 파트에 따라서. 세 번째는 따페 단어 조합이고요. 네 번째는联系 연관성이에요. 그럼 먼저 문제 같이 볼 건데요. 먼저 51번 보이는데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풀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잠깐 멈추면서 풀어보면 돼요. 자, 풀어봤죠? 그럼 먼저 A부터 같이 볼 건데요. 답은 A번이죠. A번 틀렸어요. 먼저 A번 같이 볼게요. 那就是我的理由 보세요. 那就是에서 뭐뭐이다잖아요. 我的理由 나의 이유이다. 정확히 하지만 뒤에 볼게요. 为什么我想提拔他? 이 표현이 어때요? 위치가 틀린 거죠. 위치가 틀렸어요. B번 가볼게요. 电脑的发明给人们的生活带来了很大的便利. 첫 번째 什么? 电脑的发明带来了什么便利? 이렇게 찾으면 돼요. 주어, 수로, 목적을 찾으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直到今天人类还不完全清楚恐龙灭亡的原因. 人类清楚原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성분은 하나씩 대입하면서 정확한지 보면 되고요. 네 번째, 现代社会交通是衡量一个城市甚至一个国家发达程度的重要标准. 얘도 마찬가지예요. 现代社会交通是뭐이다? 重要标准. 什么标准? 衡量的标准.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받을 때 문장 성분에 따라서 정리하면 되고요. 우리 A번 같이 한번 정답으로 고쳐볼게요. 일단 문장 성분에서 우리 오늘 포인트 볼게요. 먼저 A 就是 B. A는 바로 B다라 했는데요. A 是 B 하면 뭐죠? 보통 어떤 정의를 내릴 때 A는 B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那就是 그것은 바로 뭐뭐이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我的理由为什么我想提拔他呢? 사실 이 이유가 뭐죠? 내가 왜서 그를 어때? 다시提拔하는 이유잖아요.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我为什么想提拔他的理由了? 그것은 바로 那就是什么理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앞에는 이 떠 앞에 부분은 다 뭘까요? 앞에는 뒤에는 리오에 대한 설명인 거죠. 어떻게 한다? 提拔他的理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주어, 뭔가 수로, 뭔가 목조인지 따라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1번은 정말 쉬워요. A번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쉽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잖아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답은 마찬가지로 A번이에요. 台风给沿海居民的生活造成了 造成뭐뭐 초래했다, 조성했다는 뜻인데요. 造成 뭘 조성했죠? 很大的损失 했는데요.损失는 손해, 손실을 말하고요. 근데 뒤에 뭐가 들어갔어요? 严重 들어갔어요. 严重. 엄중하다. 엄중하다 보통 수식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침표 앞에 왔는데요. 损失가 들어갔어요. 그럼 严重 위치가 틀린 거죠. 이때는 严重 어때요? 빼거나 아니면 严重 위치만 살짝 바꾸면 돼요. B번 가볼게요. 语文学习不是一朝一夕的事，只有多读多写才能真正学好语文. 문제 없고요. C번 볼게요. 因为第一印象是最初的感觉. 첫인상은 어때요? 是什么? 最初的感觉. 所以 그래서 新鲜引人注目也容易记住. 그 다음 네 번째. 生命不是一场赛跑而是一次旅行. 여기서 볼게요. 문행 나왔죠? 不是 A, 而是 B. A가 아니라 B이다.
A가 아니라 B. 결론은 뭐죠? 뒤에는 B잖아요. 뒤에 볼게요. 比赛在乎终点而旅行在乎沿途风景. 시합은 무엇에 중점 두고 여행은 무엇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A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서 造成 처리해야 된다. 뭐죠? 造成损失 이렇게 답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损失严重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고칠 수 있는 두 가지고요. 造成了很大的损失 하나고요. 혹은 很大 대신 严重 넣어도 돼요. 造成了严重的损失 해도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칠 수 있고요. 很大的损失, 严重的损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단어 봤을 때 기본 구조에 따라서 损失라는 것은 마지막에서 끝나야 해서 마침으로 끝나야 되고요. 严重부터 앞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독해 1부분 정리됐고요. 계속해서 독해 2부분 볼게요. 독해 2부분 출제용에 따른 고득점 포인트 첫 번째 단어 조합. 우리 단어 선택은 있잖아요. 단어 선택은 단어만 외워서 되지 않고요.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역할을 꼭 판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빈자리 앞뒤 했는데요. 우리 빈칸 앞뒤 보면서 이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 아니면 뒤에 있는 단어가 서로 조합이 이루는지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보. 문장보도 마찬가지예요. 쉼표까지 자르거나 마침표까지 자르거나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먼저 문제 풀어볼게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빈칸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어부터 보세요. A번 背景 했는데요. 背景은 역사적 또는 사회적 배경. 背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신체 구조만 등을 말해요. 등. 그럼 뒤쪽에 있잖아요. 景은 뭐죠? 경치. 뒤에는 경치 뭐죠? 배경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봐도 돼요. 두 번째, 情节. 情节는 보통 어떤 事情, 事情, 일을 말하고요. 情节는 뭐죠? 줄거리. 情节는 단어 조합 만나 어떻게 할까요? 故事情节, 이야기 줄거리. 电影情节, 영화 줄거리. 4번, 情景. 情景은 보세요. 구체적인 광경, 장면, 모습. 情景再现. 예전에 그런 광경을 다시 한번 재현하다 할 때 이렇게 情景再现 이런 조합을 할 수 있고요. D번 前景. 장래 앞날.前은 뭐죠? 앞을 말하잖아요. 먼 앞을 말하는 거죠. 前景. 뭐죠? 장래 앞날. 你的前景, 未来的前景. 뭐生意的前景, 工作前景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장 보세요. 우리 첫 번째 빈칸 앞에 보세요. 13岁的生活为 13살의 생활을 뭐뭐로 하여 写成 뭘로 썼다라고 했어요. 13살 그때 뭐뭐를 뭘로 썼을까요? 小说 소설로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설 쓰려면 보통 소설 자체가 인물이 있고 시간이 있고 배경이 있고 역사적인 배경, 시간 다 있잖아요. 그럼 다 뭘까요? 답은 A번이겠죠. 13岁的生活为背景写成的一部自传体短篇小说集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보면 처음부터 읽지는 않아요. 보통 빈칸 문제 앞뒤 보면서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두 번째 볼게요. 빈칸 全书用하고 뭐뭐로 什么的笔触 했어요. 그럼 단어부터 보고 첫 번째细腻.细腻는 부드럽고 매끄럽다. 보통细腻라고 할 때는 어떤 뭐 做工细腻 어떤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정말 디테일을 잘 만들었다 할 때는 뭐죠? 细腻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精确. 精确는 보통 정확하다라는 뜻이에요. 精确, 准确, 精确. 근데 准确보다는 精确가 좀 더 한 단계 높아요. 정밀하다. 정밀하다. 그럼 여기는 어디 있을까요? 精确. 보통 이제 현미경이나 보통 뭐 과학에서 뭐 탐색할 때 쓰는 그런 기계 같은 거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때 할 때는 精确 쓸 수 있고요. 세 번 细致. 细致는 정밀하다, 섬세하다, 공들이다. 细致. 表现得特别细致, 他们뭐心理特别细致. 보통 앞에서 말할 때는 섬세하다는 의미가 되게 강한 표현이에요. 细致. 그다음 단어 볼게요. 精致. 精致는 정교하다인데요. 얘는 보통 이제 어떤 작품, 精致的作品, 精致的雕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用什么什么的笔触, 어떠한 전반적인 소설을 뭘로 썼다? 어떠한 표현으로 썼다? 여기서 보시면 细腻, 아주 디테일한 표현으로 썼다. 표현했다 해서 细腻가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빈칸 보세요. 描绘出에서 描绘出 앞에 보시면 숫자 2가 있잖아요. 이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양사가 와야 되겠죠. 양사. 양사. 그럼 여기에서 양사 지금 있는데요. 다 양사인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번부터 볼게요. 부. 부라는 것은 옷감의 너비에 쓰이고 또 그림,
그림 있을 때는 한 폭, 두 폭, 폭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一幅, 两幅. 두 번째, 종이라는 것은 사람, 물건 등이 무리대를 말해요. 一丛, 两丛. 세 번 볼게요. 후라는 것은 부수적인, 부대적인, 부차적인. 一幅. 근데 양사 쓸 때는 보통 젓가락 이제 一副筷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D번 볼게요. D번串은 알죠? 양꼬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한자 자체가 양꼬치처럼 생겼잖아요. 맞죠? 천. 주렁주렁 달린 거. 一串葡萄. 포도에 쓸 수도 있어요. 一串葡萄. 그럼 우리 여기에서 볼게요. 描绘出一幅什么画卷. 그림을 생활적인 그림을 표현했다 했는데요. 생활 그림이기 때문에 양사 당연히 뭐 써야 될까요? 폭을 써야 되겠죠. 一幅 맞죠? 그럼 답은 A번이죠. 描绘出一幅. 그리고 마지막 빈칸 볼게요. 了很多读者. 독자, 많은 독자를 어떻게 했다는데요. 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매료시켰다, 끌어왔다 이런 표현 나오겠죠. A번 볼게요. 感染, 감염되다, 전염되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되게 뭔가 무서운 표현이 좀 아니에요. 사람들 보통 매료시키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感染. 두 번째, 激励. 激励는 격려하다, 북돋워 주다 하는데요. 북돋워 주다 뭐죠?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끔 옆에서 계속 너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죠? 激励라고 해요. 激励. 보통 鼓励, 그녀로 봐도 되고요. 7번, 勉励. 勉励도 마찬가지로 격려하다. 그럼 이 두 개는 어때요? 근이어예요. B하고 C는 다 근이어고요. D번 가볼게요. 感慨, 감격하다, 감개무량하다. 감격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A번 感染, 감염되다, 전염되다인데요. 보통 사람들을 매료시키다, 뭔가 느낌을 주다 할 때 보통 感染 표현할 수 있어요. 感染了很多读者, 많은 독자들을 어때요? 매료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A번 되겠죠. 背景细腻幅感染 보세요. 生活为背景写成用细腻的笔触一幅画卷感染读者. 단어 조합을 봐도 충분히 어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총 4개잖아요. 첫 번째는 알아요. 두 번째는 모르겠으면 어때요? 뛰어넘고 세 번째가 풀면 돼요. A, B, C, D에서 4개 단어에서 2개만 맞아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 빈칸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나머지는 어때요? 그 답인 거잖아요. 2개만 풀어도 돼요. 계속해서 독해 3부분. 독해 3부분 출제 유형에 따른 고독성 포인트인데요. 보세요. 문장 흐름을 파악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단어 선택과 달리 여기는 뭐죠? 문장 선택이에요. 두 번째, 빈칸 앞뒤 같은 표현, 같은 단어. 솔직히 뭐죠? 같은 표현이라는 것은 문장 흐름이에요. 이거는 독해 3부분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해 못 하잖아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흐름을 파악하기. 그래서 독해 평소에 시간 될 때도 독해 많이 읽어보고 특히 중국의 역사, 경제 등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나 많이 찾아봐야 돼요. 부정적인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중국이 나쁘다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좋은 거, 역사적인 거, 유익한 거 다 찾으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빈칸 문장 선택 문제 있잖아요. 하나만 틀리잖아요. 그럼 2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선택할 때도 첫 번째 빈칸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가세요. 두 번째 빈칸, 세 번째 빈칸.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나머지 어때 다시 한번 대입하는 거예요. 이랬죠.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빈칸부터 보세요. 有些推销员在推销商品时并不会直接让你买他的商品而是先提出试用化妆品试穿衣服等要求 뭐지? 앞에서 뭐라 했어요? 판매원도 우리한테 물건 판매할 때 이거 사세요 하지 않잖아요. 보통 어때요? 테스트 하세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등등 요구를 제기한다. 우리한테 제시한다. 그리고 빈칸 이거 뒤에 보세요. 才会 才는 뭐죠? 才 이제서야 겨우란 뜻이야. 그리고 나서야 우리한테 어때요? 구매하기를 권유한다. 그럼 앞에 문장과 이어지는 보세요. 여기서 要求 나왔잖아요. 그럼 C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当这些要求实现之后였어요. 앞에 이렇게 테스트 요구가 어때요? 이루어진 후에서야 우리한테 구매를 권유하잖아요. 똑같이 뭐가 나왔어요? 要求 나왔어요. 이런 요구들이 어때요? 실현된 후에 구매를 권한다.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럼 답은 C번이겠죠. 쉬워요. 두 번째 볼게요. 而如果逐步提出要求不断缩小差距 그리고 빈칸이고 마침표 있어요. 그럼 뒤에 볼 필요 있을까요? 볼 필요 없어요. 마침표라는 것은 이 문장이 어때? 문장 자체가 한 단락이 끝났다는 거예요. 뒤에 봐도 다른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럼 앞으로 봐야 되는 거죠. 如果 만약
如果提出要求 어떤 요구를 제시한다면 不断缩小差距 차이를 어때 줄인다면 如果 들어갔어요. 우리 如果는 뭐 접속사잖아요. 보통 뭐 가정관계인데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 D 2번에 보세요. 人们就 뭐뭐 하면 뭐뭐 이다른 가정관계 있는데요. 그냥 접속사만 찾으면 돼요. 맞죠? 그럼 뭐죠? 人们就比较容易接受 사람들이 어때요?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다. 왜냐면 뭐죠? 요구가 어때요? 하나씩 제시되고 그리고 그만큼 받아들이는 정도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답은 2. 답은 2번이에요. 계속해서 그 다음 표현. 人们都希望在别人面前保持一个比较一致的形象 하고 빈칸 있고 또 뭐죠? 마침표로 끝났어요. 그러면 마침표까지 딱 보면 되고요. 앞에 보세요. 人们都希望 다 뭘 바른다? 在别人面前保持 뭘 유지한다? 一个比较一致的形象 똑같은 이미지를 어때요? 계속 유지하기를 생각한다. 여기서 보세요.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이미지 하면 어때요? 표정 관리잖아요. 표정. 그럼 우리 답은 D번이죠. 不希望别人把自己看作喜怒无常的人 喜라는 것은 뭐죠? 즐겁다 라는 표현이고요. 누는 뭐죠? 노하다, 화내다는 뜻이에요. 화냈다가 웃었다가 이런 게 뭐죠?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앞에서 뭐라 했어요? 시望. 뭘 희망한다? 不希望. 뭘 희망하지 않는다. 보죠. 그냥 이것만 찾으면 돼요. 똑같은 어때? 수로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뭐죠? 사람들이 같은 이미지를 똑같은 이미지를 원한다. 그래서 어때요? 기뻤다, 화냈다는 그런 생각을 어때요? 가지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답은 D번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给别人提出帮助之后再拒绝别人就变得更加困难了。如果这种要求给自己造成的损失并不大，人们往往会有一种什么什么的心理 어떠한 심리가 있다고 해서 근데 이 심리를 정하려면 앞에 있는 표현 봐야 돼요. 첫 번째 뭐죠? 给别人提供帮助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할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给自己造成的损失并不大 도움을 줬는데 그리고 나에 대한 별 손해가 크지 않아요. 그때는 어때요? 사람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帮了再帮一次 帮助 똑같은 뭐가 도움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가 어때요? 이 빈칸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어지는 거 같이 볼게요. 反正都已经帮了再帮一次又何妨 어차피 한번 도와는데 다시 한번 도와는 거 어때? 별 뭐 어때요? 상관없다. 앞에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제공하고 나서 나한테 손해가 크지 않고 어차피 도와는데 다시 한번 도와줘도 상관없다. 개의치 않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심리를 어때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문제 풀 때 보면 꼭 앞뒤 문자, 빈칸 앞뒤 보지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이해하진 않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문제 풀 때 방법 기억하죠? 계속해서 在教育教学管理中我们也可以对教师学生先提出 먼저 뭐를 제시하다 较低的要求待他们按照要求做了 그리고 뒤에 볼게요. 빈칸 있고 쉼표였어요. 然后逐渐提高要求였어요. 여기까지 보면 돼요. 앞에서 뭐라 했어요? 먼저 좀 낮은 요구를 제시하고 나서 뭐라 했어요? 그런 요구에 따라 하면 뒤에 볼게요. 그 다음 다시 요구를 높인다고 했어요. 그럼 앞에 뭐라 했어요? 앞에 문장 연관되면 앞에는 뭐라 했어요? 어차피 한 번 도왔는데 한 번 더 도와도 상관없다. 여기도 뭐라 했어요? 작은 요구를 제시했는데 그 요구가 이루어졌으면 어때?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要给予肯定 表扬乃至奖励 칭찬하거나 상도 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뭐 할까요? 然后 그러고 나서 逐渐提高要求 차츰차츰 요구를 높이는 거죠. 요구 높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使人们都乐于继续积极奋发向上对年龄较小的孩子的教育引导尤其要使用目标分解法遵循循序渐进的原则 遵循해서 원칙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된다. 특히 뭐죠? 아이들한테 있어서 처음부터 너 오늘 시험에 이번 시험에 100점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될까요? 안 되겠죠. 60, 70 차트만 올라가면 돼요. 한 번씩 어때요? 60, 70 목표 달성할 때마다 칭찬하거나 상을 주거나 이러면 아이가 어때요?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문장에서. 그러면 결론 답은 뭐죠? 답은 A번. 要予以肯定 인정을 해주고 나서 요구를 높인다. 그러면 독해 3부분도 문제 정리됐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 독해 문제에서 보세요. 1부분, 2부분, 3부분 다 풀었는데요. 우리 1부분에서 뭐죠? 정확하게 무엇이 틀렸는지 A, B, C, D 보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너무 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주어, 수를 먹고 찾으면 되고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 단어의 조합, 따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따페만 잘 찾잖아요. 그럼 문제가 쉽게 풀 수 있어요. 독해 3부분 제가 말했던 것은 빈칸의 앞뒤 내용 보면서 그리고 똑같은 단어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같은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빈칸에 들어갈 때 확률 되게 높은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6급 독해 부분이었어요. 네, 독해까지 정리했는데요. 이제 남은 건 쓰기잖아요. 우리 쓰기 하면서도 다시 한번 열심히 우리 8월 시험 준비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쓰기 파트에서 다시 뵐게요. 辛苦了，再见。